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랜만에 보네. 그지? 계약이라고 일찍 해가지고. 선생님, 또 계약 그 초반에 연수가 같이 겹쳐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연수 받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니네 젊고 예쁘신 선생님께서 대신 역사해주고 그랬었잖아, 일주일 동안. 그지? 소문에 너무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 나타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쨌든 어떻게 뭐 죽으나 사나 또 나랑 봐야지. 그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오케이? 야, 그래서 선생님 저번 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일단 뭐 3반하고 8반 친구들은 만나봤는데 대강 이제 진도 어디까지 갔냐 물어보니까 64페이지 이제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 여기 정도까지는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수업은 그 64페이지 60만 세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어느 반은 뭐 만약에 조금 못 갔을 그 진도가 거기까지 못 갔을 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뒤에 만약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를 못 간 반이 있으면 그거는 뭐 해결을 해줄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얘기를 뭐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64페이지 그 밑에 나오는 이제 60만 세운동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니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의 이제 연장선에 있는 거야. 뭐냐면 1920년대는 어쨌든 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있었잖아. 소위 이제 문화 통치라는 뭐 그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일본의 목적이 뭐 궁극적인 목적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조선 사회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1910년대하고는 다르게 좀 많은 좀 조금 여유로운 자유를 줬지.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여러 사회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잖아. 그래서 앞에서 니네 공부한 걸로 그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 물산장려 운동이라든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가, 그치?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여러 이제 계층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주장하는 여러 운동들이 있어 왔지. 뭐 노동 운동이라든가 농민 운동, 그치? 그 다음에 좀 뭐 그 소년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 좀 특이한 이야기지만 형평 운동, 그 조선의 백정 출신들이 일으켰던 형평 운동이라든가 여러 이런 운동들이 있어 왔는데 이 20년대 사회 운동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 운동이에요. 써보고 얘기할까? 1920년대 사회운동. 이 사회운동의 여러 분위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이 성장하고 사회에 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또 뭐냐면 학생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학생 세력이 학생들이 이제 세력을 형성을 해서 학생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뭐 그 이제 뭐 식민지 그 일본에 요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학생 운동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 와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학생 운동계가 1920년대 주도했던 운동. 이해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20년대 여러 사회 계층의 여러 세력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막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학생 운동을 했었던 학생 세력들도 큰 역할을 했었고 그 학생 운동 세력이 역할을 했었던 1920년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다?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자, 그 와중에 이제 뭐부터 한번 살펴보자. 60만세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자. 유명한 사건이지. 그치? 이 60만세 운동은 뭐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냐면 3.1운동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거의 내용이 흡사해. 3.1운동하고 스토리를 잠깐 좀 얘기해보자면 이게 60만세 운동이 1926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1926년도에 그러니까 1920년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26년 정도 되면 조금 뭔가 이 우리 민족이 다 각자 자기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좀 뭐 이렇게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의지를 예전 3.1운동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묶어서 좀 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조금 제기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뭐 막 노동운동, 농민운동, 뭐 학생운동, 뭐 무슨 운동, 종교운동 막 이제 막 좀 나눠서 벌어지고 특히 요건 뒤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신간에 설명하면서 또 한번 자세히 얘기할 건데 1920년대 이제 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세력 중에 큰 변화가 또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1920년대 우리나라.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세력이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중요한 단어야. 니네가 그냥 소위 얘기하는 누구? 공산당들, 공산주의자들. 그치? 이걸 그냥 사실 공산주의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걸 이제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냥 소위 쉽게 얘기하는 공산당 세력이 192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거 뭐 우리뿐만 아니야. 이 아시아 쪽엔 중국도 우리도 일본도 전부 다 이때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때 또 뭔가 좀 다른 주장을 하는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하나로 좀 묶어내야 될 뭐 그런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1926년 누가 죽어? 순종이 죽어. 순종이. 고종의 아들이었던, 그지? 고종 1907년 왕이 물러났을 때 이제 왕이 이어받았던 어떻게 보면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랬던 순종이 1926년 사망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순종 상여 나가는 날이 6월 10날이었어. 1926년 6월 10날. 그러니까 이제 답 나오지. 3.1운동하고 똑같잖아. 고종 죽고 고종 상여 나가는 날이 3월 1일이라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스토리하고 똑같이 26년 상여 나가는 날이 6월 10날이니까 이 6월 10날 그 순종의 장례 행렬을 빌붙어서 3.1운동과 똑같이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자 하고 계획을 했었던 거지. 여러 세력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종교계 중에서도 천도교계. 천도교 뭔지 알지? 동학. 예전 동학이라고 부르던 그 종교 세력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천도교 계열하고 그 다음 플러스 아까 얘기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25년 언저리쯤에 최초로 만든 그 사회주의 정당이 조선공산당이거든. 조선공산당.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천도교계하고 연합을 해서 6월 10날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을 했었어. 이거 계획을. 그런데 야, 일본은 병신이냐? 그렇잖아. 일본 그 식민지 지배하는 새끼들도 고종 장례식장 한번 뒤었잖아. 3.1운동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순종 죽고 나서 비슷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이 잡듯이 뒤지고 막 이 잡듯이 막 그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계획이 발각이 돼. 그래가지고 60만세 운동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이게 무산이 돼서 와해가 돼서 다 구속되고 잡혀가는 바람. 그래서 이게 뭉개질 것 같으니까 이걸 이어받아서 비밀리에 60만세 운동을 주도한 게 누군 거야? 그게 학생 세력인 거야. 학생 세력이 주도해가지고 6월 9일날 전날 밤에 막 비밀리에 등사 돌리고 막 해가지고 결국 계획한 대로 60만세 운동을 진행을 했지. 그런데 계획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산이 되지는 못했던 거야. 그냥 서울에서 이제 그 순종 장례가 이제 뭐 그 동대문이 있는 인근으로 해서 동대문 청량리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 이제 장례식을 따라 붙으면서 이제 막 이 만세 경문 뿌리고 대한독립 만세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학생 세력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던 거야. 이때 참여했던 이제 세력이 한 수천 명 정도, 뭐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 정도 그렇게 바라봐.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3.1운동만큼 그렇게 크게 대형화된 사건으로 발전을 하질 못했던 거지. 오케이 말이 이해됐나?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요렇게 원래는 종교계였던 천도교와 조선공산당 계열이 연합을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발각돼서 실패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누가 비밀리에 주도를 했다.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를 해서 결국 이뤄냈지만 그렇게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는 게 뭐냐면 60만세 운동이 이 누구하고 이 세력하고 만남, 이 사회주의 세력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얘들도 괜찮네, 얘들도 독립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이제 접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 60만세 운동 그 계획하는 단계에서 좀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게 뒤에 만들어질 신간회라는 단체, 중요하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자세하게 신간회만 설명할 거야.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60만세 운동이 계기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학생운동 계열이 주도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했던 사건이 결국은 뻥 터져서 대규모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전라도 광주, 지금 광주광역시지.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거는 1920년대 마지막인 1929년 10월 말일부터 11월까지 해서 벌어졌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광주 학생 항의 운동 잠깐 그냥 좀 얘기를 해보자면, 광주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배경은 그러면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큰 배경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배경은 20년대 계속 했었던 학생운동권에 이제 불만이 쌓여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일제, 식민지 일제에 대한 불만은 뭐냐면, 식민지 교육. 그러니까 왜 조선인들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않느냐? 왜 일본인들하고 조선인들의 교육체계가 뭐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밑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 내재되어 있던 상황에 여기에 직접적인 이제 불을 붙였던 사건을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1900 직접적 원인? 발음이 어렵네. 야, 이거 어려워 은근히. 직접적 원인 해봐. 집에서 쉽지 않아. 입이 좀 입 모양이 안 예쁘게 되네. 직접적 원인. 좀 잘 된다. 어쨌든 그럼 직접적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10월 30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10월 30일이야. 가물가물한데 아마 30일이 맞을 거야. 10월 30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10월 30일 사건이 뭐냐면 그 나주역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일본 학생하고 조선 학생하고 그 통학열차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나주도 이제 그 평야지대고 그러니까 나주도 이제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이고 이제 조선 시대 때 광주가 그 전라도 지역의 가장 큰 대도시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학교들 이제 소학교, 보통학교 그러니까 학교 체계가 좀 달라. 얘네는 이 일본인 학생들 다니는데 뭐 소학교, 우리는 이제 보통학교 그리고 이제 조금 높은 과정으로 진학을 하면 그 일본 애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조선 애들은 고등보통학교, 고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고등보통학교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 교육을 차별을 해. 어쨌든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 광주에 있었어. 광주에. 그러니까 아침에 요즘 니네 이제 뭐 학교 멀리 다니는 애들 지하철 타고 아침에 일찍 학교 가듯이 얘네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통학열차를 타고 나주역에서 이제 광주역으로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통학하는 그 열차에서 이 광주중학 3학년 후쿠다라는 새끼가 있어. 이름 맞을 거야. 후쿠다. 이름도 아주 일본 놈 같이 생겼지. 이 후쿠다라는 새끼가 광주 여고보, 요즘으로 치면 여중이지. 광주 여고보 3학년 이관춘 써놔서 이름 헷갈려. 이관춘하고 박기옥. 이관춘이라는 학생하고 박기옥이라는 학생이 이제 통학을 하는데 이 여학생 둘이 조금 좀 예뻤나 봐.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 일본인 그 중학교 3학년 새끼가 이 여자애들한테 조선 이제 이 여학생들한테 막 좀 시빌 건 거 아니고 막 이제 좀 껄렁껄렁한 거지. 막 희롱하고 어이 뭐 예쁜데 뭐 뭐야 뭐 야 얘기 좀 해봐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까불까불한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일본인이 아침에 그러니까 여학생들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막 쫄아 있는데 그 이제 통학 열차에 그 박기옥이라는 학생의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라는 애가 얘는 이제 광주고보 2학년 요즘은 치면 이제 중2인데 박준채라는 애가 같이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촌 누나랑 같이 출근하는데 일본 새끼가 자기 사촌 누나한테 희롱하고 막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승깔도 좀 있고 이제 좀 싸움 좀 하고 그랬던 애인가 보지. 야, 씨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지. 야, 이 새끼야 뭐야? 왜 그래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일본 놈이 이제 조선이니까 뭐 뻔하지 이제 스토리가 이때부터는 뭐 조생진 빠가야로 막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투로 해서 갈겨버린 거야. 박준채가 거기서 원투로 갈겨버리고 그러니까 오 해가지고 기차에서 쏟아져 나가니까 이제 광주 나주역인가 이제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역에서 이제 막 광주중학하고 광주고보하고 막 이제 요즘으로 지금 패싸움이 벌어지고 일본인하고 조선인 학생 사이에. 그래서 막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막 이제 난리 부수가 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막 경찰 출동하고 막 정리가 됐는데 이 사건의 책임을 누구한테만 이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모두 다 조선인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한 거지.
그래서 조선인 학생들만 다 퇴학을 다니고 박준채 이런 애들만 다 퇴학을 시키고 광주 학생 일본인 학생들한테는 아무 저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광주 지역에 있는 이 조선인 학생들이 이권으로 인해서 야 이씨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불만이야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 있는 이제 서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휴학 동맹파업 뭐 이런 식의 이제 학생 운동을 주도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뭉쳐가지고 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퍼져가지고 그 지역을 전국적 그 운동으로 키워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로 벌어져가지고 대규모 이제 학생 시위가 벌어진 게 11월 3일이거든. 11월 3일 학생 시위가 최정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시위를 기념하려고 니는 잘 모르겠지만 쉬는 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달력보면 학생의 날이 있어. 학생의 날. 학생의 날이 며칠이야? 이날짜야. 11월 3일. 선생님 왜 학생의 날은 안 쉬어요? 학생은 다 쉬잖아. 빨간 날. 그렇지. 학생의 날만 쉬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나도 미안해. 어쨌든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를 했던 이 학생들의 기계와 의지를 이제 높이 표현한다 해가지고 11월 3일 학생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야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그냥 지역 운동으로 끝났을 사건인데 이 사건을 누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1920년대 이런 활동 이후에 좌우가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야 이게 신간해를 먼저 공부를 안 하고 얘기가 자꾸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신간해 뒤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교과서 편제가 좀 그렇게 돼 있어. 신간해 선생님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 누가 이 사건을 해결해 주려고 참여를 해. 신간해가 이 학생운동에 참여를 하게 된다. 신간해가. 그래서 이 신간해가 이 사건을 전국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묶어내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연합을 하고 모여가지고 주도를 하게 돼. 그래서 이 신간해 참여 이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가 된다. 전국적 규모로 확대가 돼. 그래서 이게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뭐 서울, 광주, 뭐 대구, 뭐 평양, 뭐 이런 식으로 대도시 인근 지역 학생들로 다 퍼져 나가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이 되고 그 결과 3.1운동이 3.1운동 이후 가장 대규모로 3.1운동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운동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어떤 사건이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했던 지금 대표적인 두 사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 요 사이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요. 야 이거 왜 자꾸 선생님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뭐 나도 시험에 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니네 이제 뭐 어쨌든 뭐 상급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 역사 시험도 자주 있고 그러니까 수능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이라든가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항상 60만세 운동, 신관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하고 가자면 60만세 운동은 신관회가 개입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60만세 운동 일어날 때 신관회 없어. 이게 1927년인가 만들어진 단체야. 이 신관회가.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그럼 신관회하고 어떤 관련이 돼 있어? 60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신관회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거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신관회가 참여를 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키워낸 거지. 오케이 말이? 구별해야 돼. 신관회를 끼고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오케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내용은 별거 없잖아. 내용 60만세 운동 뭐 순종 장례식 날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으켰던 만세 시위 운동이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 간의 충돌을 일본인 그 조선인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니까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거를 신관회가 개입을 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키워내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우리 역사에 자리매김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말이? 이해됐지? 그러면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나오는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제 이야기 시작이야. 다시. 내용도 겁나 복잡해. 지금 뭐 갑자기 니네 뭐 또 한 몇 주 만에 지금 시험 끝나고 1학기 시험 끝나고 지금 공부 시작해가지고 멍한데 시대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지금 1920년대 이야기하고 있고 1920년대 국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국내가 끝나고 나면 1920년대 국외에서는 어떤 민족운동이 일어났는지 이제 국외로 살펴볼 거고 그다음 30년대로 넘어갈 거고 그래. 내용 좀 되게 복잡하다. 근데 뭐 할 수 없어. 우리 이 독립운동사가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내용은 또 그래도 그만큼 좀 알고 살아야 돼. 알겠지? 그지? 선생님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려고 열심히 또 노력 한번 할게. 선생님 또 연수도 받고 연수 나도 100시간 받고 왔어. 아니 머리가 터질라 그래. 니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거 그냥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니까 그 연수 받은 걸 내가 다 종합해가지고 니들한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니들도 확실히 열심히 하자. 오케이? 고생했어. 다음 시간에 보자고. 오케이? 수고했어.